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짧은 강의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 자리를 나눠가는 매매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수원 자리가 뭐죠? 어떤 지지선을 두 개 이상의 지지선, 고점, 이 두 개 이상의 고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어느 날 돌파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의 고점을 돌파하는 경우에는 거의 18에서 20%가 넘는 큰 상승을 하는 수원 자리가 됩니다. 바로 그게 수원 자리예요. 이 수원 자리가 되는데 어떤 종목들은 보면 종종 수원 자리를 돌파해 놓고도 안 가는 놈들이 있어요. 자, 수원 자리를 돌파해 놓고 안 가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대표적으로 우리가 잡은 수원 자리가 어디죠? 신스틸입니다. 자, 신스틸은 오늘 제가 여기 물량 받은 게 있긴 하지만 신스틸은요, 여기를 넘어가서 벌써 지지선을 두세 개를 넘었었어요. 자, 신스틸을 보시면 20에서 상승, 수원은 20에서 상승해야 됩니다. 20을 돌파하거나 20에서 상승하면서 여기 벌써 지지선 두세 개를 넘어갔고요. 여기랑 여기까지 해서 한 5개의 지지선을 넘어갔어요. 이렇게 강력한 지지선을 시작하자마자 돌파하면 잡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잡으라고 해서 20%까지 여기까지 20 여기까지죠. 23%까지 보자고 한 거고요. 상한가를 갔지만 자, 어쨌든 이게 바로 수원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수원 자리가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야 정상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비트컴퓨터 오늘 수원이죠. 20에서 올라가면서 돌파 지지선을 어떻게 넘어가는지 보세요. 자, 돌파 지지선을 여기 여러 개를 넘어갔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이 돌파선이라는 건 정확한 선이 아닙니다. 돌파선이라는 건 사실은 이런 매물대예요. 돌파선은요, 이런 매물대를 말하는 거예요. 요걸 넘어가면 이게 수원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이렇게 선으로 편리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부근이다라고. 가장 많은 데를. 그래서 얘네도 수원 자리가 되는 거예요. 수원 자리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자, 엊그저께도 한번 갔었죠. 여기서도. 엊그저께도 여기서 18%짜리 수원 자리를 갔죠. 예.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수원 자리는 기본적으로 18% 이상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자리가 있는데, 안 가는 애들이 있어요. 가지 않고 무너지거나 하는 애들. 자, 이 종목 보시면 데이터 솔루션 오늘 몇 프로 보라고 했죠? 18% 보라고 했죠. 여기까지. 예, 20% 갔죠. 여기 보세요. 이게 수원 자리입니다. 20%를 가는 자리죠. 이렇게 수원 자리는 항상 특징이 있어요. 어디 20에서 올라가거나 20을 돌파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18에서 20%까지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올라갑니다. 얘는 오늘 수원 자리가 된 이유가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많은 지지선을 여기서 돌파했기 때문에 바로 수원 자리가 된 건데, 여러분들이 가시면 수원 자리를 돌파하고도 안 가는 종목들에 대한 매매를 좀 하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수원 자리를 돌파하고도 안 간 종목이 올라간 게 뭐였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한 거, 자, 보시면은 이름도 잃어버렸네. 자, 이름도 잃어버렸네요. 자, 수원 자리를 안 간 종목들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원 자리를 해놓고 안 간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는 경우를 한번 보시면은 바로 오늘 코니고토메이션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 코니고토가 아니죠. 어디 갔지? 자, GS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GS가 어제 수원 자리까지 딱 올라가놓고 못 올라갔죠. 그래서 오늘 추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원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은 크기 때문에 많이 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건데, 자, 부국중공도 보시면 부국중공도 어제 돌파를 여기 다 해놨죠. 다 돌파를 해놓고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거예요. 수원을 이렇게 나눠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저기도 보시면은 수원 자리를 이날 딱 돌파까지 해놓고요. 이날 딱 돌파까지 해놓고요. 이날 올라가야죠. 근데 수원 자리인데 6%밖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추가 상승을 6%를 더하는 겁니다. 종목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 자리를 간다는 종목들은 항상 잘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수원 자리를 딱 돌파해 놓고 안 올라갔죠. 그러더니 그 다음날 오늘날까지 이틀 동안 나눠서 추가로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원 자리들은. 그래서 수원 자리들은 오늘도 이제 보시면 이 종목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내일 돌파를 해놨죠. 한국철강도 돌파를 해놨고요. 여기 전체를 돌파를 했죠. 내일 만약에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여기 침해 잡아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시간이 다니까 상승하면 저 침을 돌파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내일 돌파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잡는 겁니다. 빨리. 늦게 잡으면 안 돼요. 양봉 잡았는데 음봉되면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수원을 돌파했지만 가지 못한 종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돌파 종배랑 똑같죠. 우리가 이렇게 돌파하면 종가 매수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매매를 하죠. 네,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수원 자리들을 이렇게 돌파를 해놓고 못 가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이렇게 추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차바이오텍도 그랬죠. 자, 보시면 여기 이날 수원 자리를 돌파를 했죠. 오늘 똑같은 게 있었죠. 수원 자리를 돌파를 했고요. 이날 몇 프로 올라갔죠? 7%밖에 못 갔어요. 수원 자리 몇 프로 가야 된다고요? 최소한 16에서 20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7% 갔으니까 몇 프로 더 가야 돼요? 9%에서 10% 정도 더 가야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날 11% 가서 합치면 몇 프로? 7%하고 11% 합쳐가지고 18% 올라가죠. 예, 수원 자리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억지로 붙이자면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자, 여기도 보시면 수원 자리를 딱 돌파했죠. 돌파했으면 이빠이 가져야 되는데 안 갔어요. 그쵸? 못 갔죠, 이날. 수원 자리 날 못 갔습니다. 삼성바이오 같은 건 큰 애들이라 크게 가진 않아요. 대형 주식들은 10%를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만 어쨌든 논리는 똑같아요. 수원을 갔는데 덜 갔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추가 상승을 여기서 5% 더해주는 겁니다. 보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일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은 이 바이오노트입니다. 바이오노트는 지금 여기를 전체를 다 돌파를 했죠. 수원 자리가 확실하죠. 수원 자리 확실합니다. 그런데 내일 올라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크게 갈 수 있죠. 아무리 작게 가도 여기까지 12%는 올라갈 수 있고요. 얘가 정상적인 수원 자리를 내일 간다고 하고 마음을 먹으면 아마 여기까지 올라가야 될 겁니다. 여기 19%나 여기 20% 정도까지. 19, 20%까지. 그러니까 이 종목은 내일 상승하기 시작하면 잡는 거예요. 양봉을 잡았는데 음봉되면 버리시는 거고요. 자, 만약에 나는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런 걸 어떻게 잡는지 아면 20을 돌파할 때 잡습니다. 20을 딱 돌파할 때 잡았는데 20이 깨지면 버리시는 거죠. 안 깨지면 들고 가시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일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바이오노트 같은 건 내일 올라가는 경우에 꼭 하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수원 자리를 만들어 놓고 끝났기 때문에 올라만 가면 돼요. 자리를 만드는 것도 힘들거든요. 자리를 만드는 것도 힘든데 올라가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굉장히 좋은 자리니까 내일까지 올라가면 내일 여기 20을 돌파하면 120을 돌파하면 잡으시고요. 무너지면 버린다 생각하고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GS 같은 것도 수원 자리를 나눠가죠. 자, 그리고 링크제네시스. 링크제네시스를 보시면 어저께 그저께 제가 여기 종배를 했었죠. 야, 링크제네시스는 엊그저께 종배를 했었어요. 여기 돌파 종배를 했죠. 자, 그랬더니 그 다음날 몇 프로 갔어요? 18%를 추가로 올려줬죠. 그래서 합쳐서 23% 정도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 수원 자리를 다 올라간 거고요. 자, 흥국화재 같은 것도 어제 보면 수원 자리였는데 들 갔죠. 어제 수원 자리였는데 몇 프로 갔어요? 10%밖에 안 갔어요. 택도 없죠. 여기 돌파도 못했고요. 여기 돌파도 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제 안 가니까 오늘 돌파를 슈팅을 해주고 무너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이나믹 디자인도 그렇죠. 어제 저희가 종배를 하면 여기만 깨지 않으면 들고 가자고 했죠. 자, 그러면 수원 자리가 됐는데 아직 안 올라갔어요. 그럼 내일 올라가면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여기 17%까지. 자, 그러니까 내일 이 다이나믹 디자인은 올라가기 시작하면 잡는 거예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잡는 겁니다. 올라가기 시작하면 잡고요. 여기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17%까지. 올라가는 경우에만 잡는 거예요. 올라가는 경우에만 잡는 거고요. 무너지면 버리셔야 됩니다. 자, 신세계 같은 것도 어저께 수원 자리였는데 14%밖에 안 갔죠. 수원 자리 몇 프로 가야 된다고요? 네, 18에서 20%는 가야 돼요. 최소한. 18% 이상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14%밖에 안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추가로 오늘 7%를 더 올라가졌죠. 그래서 20%를 넘겨줬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넷마블도 지금 보시면은 넷마블도 오늘 여기를 돌파를 하고 끝났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다니까 올라서 내일 상승을 한다면 상승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올라갔죠. 일단 제가 그래서 넷마블도 오늘 들고 와도 좋다고 한 건데 넷마블은 이렇게 돌파하는 수원을 잡아줬고요. 만약에 올라간다면 내일 어디까지겠어요? 보통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14% 정도까지. 그러면 6%니까 지금 합치면 내일 여기나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내일까지 하면 한 18%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넷마블은 내일 올라가는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자, 똑같은 자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잉크 코리아입니다. 하잉크 코리아가 지금 수원을 딱 하고 끝났어요. 보이죠? 돌파하고 끝났죠. 이거 돌파 종배를 잡아도 좋은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들은 시간이 나니까 올라서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자리인데 하잉크 코리아는 아까 뭐라고 했더라? 주당 3주 무상증자 한다고 하죠. 예. 하잉크 코리아 300% 무상증자. 자, 얘네 거래정지가 걸렸어요. 거래정지가 걸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좀 아까 들고 와도 좋다고 한 거예요. 돌파 종배라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매집이 있으니까 이거는 올라가서 팔아야 됩니다라고 했죠. 여기서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올라가서 팔아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은 들고 가도 좋다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무상증자하면 내일 몇 프로 올라갈까요? 기본적으로 20%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마 여기서 팔면 될 거예요. 하잉크 코리아 들고 가신 분은 내일 점프를 할 거니까 여기서 파십시오. 점프는 무조건 버리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돌파해서 올라갈 때는 항상 관심을 두시고 좀 보셔야 된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수원 자리를 나눠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엄한 자리에서 또 씨름하지 마시고 수원 자리가 되는 자리들을 생각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 시노펙스 여러분 들고 가있죠.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시노펙스 여기서 버리고 20에서 지지하면 잡으면 된다라고 했죠. 시노펙스가 내일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면 잡는 겁니다.
예? 얘가 몇 프로예요? 내일 5%입니다. 내일 시작해서 5%를 돌파하면 잡고요. 여기 침. 내일은 5%가 아니겠죠. 내일은 3%를 돌파하면 잡는 거고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내일 여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 종목은 올라가면 잘 가면 25% 정도에서 25% 정도를 갈 수 있는 시노팩스는 여기 돌파하면 잡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좋은 상승 자리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 어디를 돌파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주식을 매매할 때. 자, 이런 것들 보세요. 여기를 돌파했죠? 예.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M 플러스 여기가 깨지면 버리는 거죠. 돌파했으니까. 시간이 다니까 올라가면요. 갭에서 무너지는 확률이 높겠죠. 예. 그러니까 내일은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밑에서 올라간다면 내일 여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올라간 게 누구죠? 넵지노믹스입니다. 자, 아셨죠? 예. 자, 여러분들 매매를 할 때 수원은 나눠갈 수 있다라는 걸 꼭 알고 매매하셔야 돼요. 수원 자리는 나눠갈 수 있다. 꼭 알고 매매하시면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그 다음날 추가 매수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매매했던 종목 자 볼게요. 우리가 아까 매매했던 종목이 자 ADM 코리아예요. ADM 코리아가 그저께 수원을 하고 끝났죠. 네, 수원을 하고 끝났는데 안 올라갔죠 어저께. 그래서 제가 오늘 올라가면 잡으라고 한 거예요. 올라가면 잡으라고. 여기까지 갈 줄 알았는데 조금 모자라게 했어요. 이게 항상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약간 미리 버리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아니면 4분의 3이라도 버려야 돼요. 4분의 3이라도.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얘는 어저께 몇 프로 갔어요? 11%. 오늘 몇 프로 갔어요? 12%. 25% 올라갔죠. 이렇게 나눠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자리 수원을 나눠서 가는 자리들 수원 돌파를 분명히 했는데 가지 못한 종목들은 다음날이나 다다음 날까지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돌파를 해놓고요. 음봉이 하루 나오고 그 다음날 양봉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그런 자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런 것들을 잘 조심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